네, 안녕하십니까. 강한국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이면은 나중에 분명히 퇴직금을 받으실 거고요.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DB, DC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을 받는 분들은 수백만 명, 아니 천만 명이 훨씬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 퇴직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왕초보 레슨이죠. 자, 일단 한국 회사원들은 퇴사할 때 치킨집 자금, 아니,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거는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은퇴할 때 퇴직금을 받지 않고 연금을 보통 받게 되죠. 예, 그 퇴직금이라는 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DB가 있고 DC가 있는데 DB는 Defined Benefits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퇴직금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고 한국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퇴직금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대부분은 맨 마지막 퇴사하기 전 3개월 월급의 평균을 내가지고 거기 근무 연수를 지불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 마지막 3개월 평균 월급 600만 원이다라고 하는데 나는 30년 동안 이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은 600만 곱하기 30을 해가지고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세금을 좀 뜯기게 되겠죠. 옛날에 다 이런 식으로 퇴직금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회사한테는 이 방법이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회사는 오케이. 저 양반이 30년 정도 근무를 할 거야. 그러면은 맨 마지막 달에 얘가 한 600만 원 정도 받게 되겠지. 그러면은 아하, 내가 이놈한테 1억 8천을 주면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1788만 원을 이제 저런 퇴직금으로 빼가지고 이거를 30년 동안 8%로 불리면은 그 돈이 1억 8천이 되겠지. 오케이, 나이스. 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년이 흐르고 보니까 이 양반이 일을 훨씬 더 잘해가지고 월급이 8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30년 동안 8% 불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 수익은 5%밖에 안 되네. 어우 쉣. 그러면 1788만 원을 5%로 30년 불리니까 7731만 원이 되네. 아 잠깐만. 그러면은 이 양반은 지금 800 곱하기 30 그러니까 2억 4천만 원을 얘 퇴직금으로 줘야 되는데 정작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7,700만 원밖에 없잖아. 나머지 1억 6천만 원은 어떻게 하지? 오우, 쉣.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 한 명이면 그래도 대충 어떻게 그 이익금에서 충당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직원이 한 명이 아니라 10만 명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기업의 그 퇴직금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됩니다. 왼쪽 밑을 보시면은 그 미국 기업들의 퇴직금 부채 이게 수십 년 쌓여가지고 다 뭐 100억 불이 훨씬 더 넘어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특히 GE 같은 경우가 퇴직금 부채의 절대 지존, 가장 퇴직금 부채가 많은 기업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우악 하게 되겠죠. 아니 이놈한테 2억 4천을 줘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 7천만 원밖에 없어. 아 젠장 하게 되겠죠. 그래서 1970년도 어떤 CFO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하, 우리가 DC라는 걸 만들어 보죠. Defined Contribution. 그거 뭐냐면은 회사는 주기적으로 직원의 퇴직금 계좌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 돈을 일부 내는 건데 이제 그걸로 기업의 책임은 끝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퇴직금 계좌에 돈을 넣어주면은 그 직원이 알아서 그 돈을 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정말 투자 천재, 워렌 버핏이라서 뭐 복리 15% 20%를 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예, 그 수익을 결국 그 직원이 다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퇴직금 계좌에 돈을 넣는 건 똑같은데 투자 실력에 따라 나중에 받는 퇴직금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복리 1% 2%가 30년으로 더해지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차가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 CFO 기업들은 국회에 러비도 합니다. 에이, 우리 직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얘는 이 수익 있잖아. 그거는 나중에 얘네들이 퇴직금 받을 때 그때 과세를 하라고. 그러니까 계좌가 불려지는 그 과정에서는 과세를 하지 말거라 해가지고 국회가 오케이, 야, why not? good idea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로 이제 회사는 책임을 다한 거죠. 우리는 분기에 한 번씩 니네 계좌에 돈을 갖다 부었어. 불린 거 네 책임이야. 안녕.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DB 또는 DC 선택이 가능한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렇고요. 자, 선택이 가능하면 뭐가 좋습니까? 자, 일단 아주 간단하게 DB의 수익률은 평균 월급 상승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회사가 월급이 올라? 맨날 안 오르는 것 같은데? 제자리 걸음이잖아. 아하, 이 정도 수익은 누구나 낼 수 있지. DC로 가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거의 모든 회사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월급이 그래도 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호봉도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공무원들이 뭐 예를 들면은 그 올해는 임금 인상률이 몇 프로다 하면은 저희도 대충 그거를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보이지 않게 월급이 조금씩 오르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거보다 더 벌 자신이 있으면은 DC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회사들의 경우 이렇게 막 월급 연봉 오르는 게 이게 선처럼 이렇게 직선적으로 쫙 오르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은 사원 대리 때는 좀 더 가파르게 오르고 그리고 뭐 과장 넘어가서는 연금 상승률이 더딘다든가 이제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건가? 네, 사원 대리 때는 그 인상률이 가파르기 때문에 그때는 DB로 가져가다가 이제 월급 상승률이 꺾이는 그때부터 DC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내가 투자 따위를 해야 돼? 그럼 더러운 거. 일단 이게 너무 수치스러워. 나 이딴 거 고민하고 싶을 시간도 없고 의지가 없어. 싫어. 이런 분들은 어차피 수익률을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DB로 쭉 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오케이, 내 월급 상승률보다 내 수익이 더 높을 것 같아. 그러면은 DC로 갈아타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네, 그 증권사에서도 이제 DC 상품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그 퇴직금 계좌에다가 돈을 던지고, 그거를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증권사는 이 돈을 어떻게 굴릴까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제공을 하는데, 네, 그거는 뭐, 저는 남 욕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뭐, 그냥 고려할 가치가 별로 없다라는 걸로 그냥 말을 아끼겠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직접 ETF를 통해 가지고 저희 퇴직금 펀드에 들어가 있는 그 돈을 직접 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 한 가지 채권 비중 30%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회사가 어떤 특정 증권사랑 그 DC 계약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증권사에서 내가 직접 ETF로 굴리는 거를 허용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셀프 ETF 투자를 허용 안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랑 우리 회사가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셀프로 ETF 퇴직금 관리를 할 수 없는 증권사와 우리 회사가 계약을 했다 하면은 그때는 DC를 하지 마시고 그냥 DB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회사 있잖아. 월급도 하나도 안 올라.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한 장기적으로 뭐 한 3%, 4% 오를까 말까 이 정도일 것 같아. 라고 해도 이제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제 그 수익도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돈을 딱 넣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원숭이거든요. 우리는 투자를 보통 잘 못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투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 복리 3에서 4% 수익 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해야지 DC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4계절 포트폴리오라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거는 영상 37, 38, 163을 보시면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장 투자자들 중에서 99%는 이 4계절 포트폴리오를 할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뭐 아주 쉽게 말하면 주식 30%, 채권 50%, 실물 자산 20%이 정도로 굴리는 건데요. 네, 기대 수익은 높은 한 자리 그리고 MDD 최대 손실은 15% 언저리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으로 DC 투자를 하시기 전에 요 영상들은 최소한 한번 좀 보시고 그리고 김성일 아저씨의 마법의 연금 굴리기 요 책은 필독서이기 때문에 요 책 정도는 읽어보시고 그리고 거기도 구체적인 포트폴리오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DC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요약으로 들어가면은 옛날 일적의 모든 퇴직금은 DB였습니다. 퇴사 시 받는 퇴직금 액수, 베네핏이 확정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회사의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C, Defined Contribution을 발명한 겁니다. 회사는 제때 퇴직 기여금만 넣어주면은 모든 책임을 완수하고 투자는 개인의 목, 직원의 목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DB보다 수익률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원숭이이기 때문에 그 제대로 투자를 하는 인간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복리 3%, 4% 수익 그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도 선택이 가능하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수익의 그 예상 수익이 연봉 상승률보다 높으면은 DC로 가는 게 합리적인 거고요.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겨우 그 정도 수익 내기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려면은 무조건 직접 해야 됩니다. 금융 회사에서 만든 상품들 다 좀 별로고요. 그래서 직접 하시려면은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는 4계절 포트폴리오 또는 김성일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왕초보 레슨 아니겠습니까? DB, DC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 문제를 여기서 가볍게 해결했습니다. 네, 그러면요. 자, 이렇게 구독을 누르는 거는 저 빨간색 저기이고, 그리고 알람,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은 좋아요를 눌러야 됩니다. 싫어요 누르는 거는 제가 싫어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